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부터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겹쳐 있습니다. 인구 절벽, 가장 심각한 문제죠.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 작년부터 이제 조금 그 출산율이 반등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0.7명대 아주 세계 최저의 출산율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반등한 이유가 지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그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미뤘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그래서 결혼제 한 사람들의 비율이 많아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출산율이 조금 올랐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의한 효과인지 아니면 정말로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된 그런 트렌드가 바뀐 건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뭐 0.7명대에서 조금 0.0 몇 명이 오른 거니까 그렇게 크게 뜻을 둘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초저출산 추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0.7명대의 초저출산으로는 우리나라의 인구 소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인구 소멸의 이기, 거기에 더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나라 또 경제 세락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하고 모든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지금 추월해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조선은 옛날부터 이제 중국이 추월해 가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기술에서 좀 더 앞서 있어 가지고 좀 그래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지금 조선 세계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70%, 우리나라가 20% 조금 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다행히 트럼프가 들어선 뒤에 중국에다가 미국에서 중국에서 만든 배들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부과하죠. 뭐 입항료 같은 거라든가. 그래서 여러 해운사들, 세계적인 해운사들이 중국을 안 하고 한국으로 이제 주문을 돌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 중국의 그 가격 경쟁력이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중국으로 옮겨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지금 가장 극적으로 나타낸 거는 석유화학 분야죠. 석유화학 분야는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도 이미 경고한 바가 있었지만 이제 완전히 부도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체들이. 그래서 지금 서로 통합, 합병한다, 구조조정에서 합병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동하고 이 중국이 지금까지는 한국의 석유화학 그 기초 소재들을 사다가 도입해서 썼는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그리고 규모도 커가지고 우리나라 또 이 경쟁이 되질 않죠. 그래서 석유화학을 이제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에 빨리 고급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지금 그게 지금 안 돼가지고 계속 적자가 이제 보니까 서로 업체들이 서로 구조조정 통합을 해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좀 경쟁력을 살려보자. 그렇지만은 뭐 석유화학은 어떻게 잘 마무리 지어 가지고 고급 고가 제품에서라도 한국의 경쟁력을 갖게 하는가 하는 게 이제 급선무가 되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조선도 지금 뭐 마스가니 뭐가 해가지고 그러고 있지만은 이 민간 선박 분야에서는 중국이 워낙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은 그 노동 집약 분야죠. 그래서 특히 용접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그 이제 인건비가 중국에 비해서 훨씬 높기 때문에, 물론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투입돼 있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인건비가 중국하고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숙련된 용접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빨리 자동화, 로봇화, 인공지능화 해가지고 로봇으로 그것을 완전히 대체하는 식으로 가지 않으면은 중국을 당해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철강 역시 중국이 세계 철강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완전히 덤핑으로 막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쟁이 안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나마 미국이 조금 수출하고 그랬는데 미국이 또 50% 철강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도 석유화학 다음으로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조선, 철강, 그리고 이제 전자제품도 지금 일반 전자제품, 로봇 청소기는 중국 제품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경쟁력이 우리나라 삼성이나 LG가 예전에는 로봇 청소기 가지고 경쟁했지만은 지금 중국의 로보락인가요?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TV나 냉장고 이런 일반 전자제품도 중국 제품들이 지금 가격 경쟁력으로 완전히 물밀듯이 세계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고가품에서는 삼성하고 LG가 여전히 경쟁력이 있지만은 항상 대중적인 제품을 장악한 회사가 나중에 고가품까지 장악하게 되죠. 우리나라 가전제품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마찬가지 과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런 경제, 가전, 철강, 조선, 우리나라 산업 분야에서 중국하고 경쟁 안 하는 게 없는데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한 게 석유화학, 얼마 전까지 석유화학이 우리나라 그 수출에 굉장히 큰 공헌했습니다. 수출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석유화학이 완전히 지금 무너지게 돼 있고, 지금 철강도 지금 위태위태하고, 조선도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쟁 때문에 어떻게 지금 겨우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가전도 전자제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차세대 산업으로 꼽았던 배터리도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들어선 이후에 트럼프가 전기차를 혜택을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배터리가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고전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중국 전기차가 세계 시장을 지금 60% 이상 장악해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휩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도 지금 고전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기차 현대자동차도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생존해 가야 될지 지금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도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가 아무리 그거를 막더라도 트럼프가 물러난 뒤에는 사실 전기차가 주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로 바뀌어갈 텐데, 전기차 지금 중국 애들이 완전히 지금 세계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분발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자동차에서도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 로봇이 이제 이 제조업의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경쟁의 핵심이 로봇이 될 텐데,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로봇을 쓸 테니까 현대자동차도 앞으로 이제 사람들을 대신해서 산하 기업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만드는 배틀라스 로봇을 공장에 투입을 해서 이제 자동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로봇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나라가 미국이고 중국이 그 뒤를 바짝 지금 경쟁하며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또 A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처럼 행동을 하려면은 AI가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AI의 그 기술 수준이 중요한데, AI 기술 역시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쌍벽을 이루고 있고, 중국은 지금 모든 그 AI의 규제를 굉장히 자유화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미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하고 AI 분야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경쟁하면서
자웅을 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와중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 뭐 AI에 뭐 10조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AI에만 투자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로봇도 미국의 뭐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과 비교하면은 정말로 차이가 일반인 눈에 보기에도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옵티머스 로봇은 지금 조만간 일반 그 사람들에게도 판매하겠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뭐 10,000불, 20,000불 정도라니까 일반 사람들도 사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인 그 보조한다든가 뭐 케어한다든가 이런 데도 지금 로봇이 쓸 정도로 되어 있고 일반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도 할 수 있고 공장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지금 많이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로봇 그 하려면은 이제 로봇 기본 부품 AI 이런 데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 뭐 예산을 많이 늘렸지만은 거기에다 특히 많이 투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래 우리나라에서 휴머노이드 연합이라는 것을 이제 국가의 민관 합동으로 탄생했는데 앞으로 5년간 거기 투입한 예산이 토탈 금액이 1조라고 합니다. 참으로 민망한 금액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비 진작에 투입하는 이미 1차로 12조를 투입했죠. 그리고 2차로도 또 6, 7조를 투입한다는데 그것만 해도 20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절반만 소비 진작을 로봇 산업의 육성에 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라는 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돌아가지고 뭐 경기가 활성화됐다고 그런다 한들 그게 나중에 1, 2년 뒤에 뭐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돈을 그렇게 1, 20조 그렇게 확 시중에 풀면은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물가가 올라가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코로나로 그때도 돈을 많이 풀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풀어가지고 그때에서 이제 미국도 인플레가 엄청 됐고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물가가 엄청 올랐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 돈을 풀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또 올라가면 사람들의 생활은 또 민생은 팍팍해지면은 또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못하게 되죠. 물가가 올라가면. 그래서 그거보다는 뭔가 생산적인 일에 써가지고 생산적인 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어서 또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시키고 이렇게 해야 돼가는데 소비 진작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거는 어렵고 또 소비 진작으로 경제를 부흥시키기도 어렵습니다. 만약에 소비 진작으로 경제가 부흥된다면 모든 나라가 계속 돈을 국민들한테 퍼줘가지고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경제가 부흥된 나라는 없습니다. 어떤 아주 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는 뭐 약간 링게르 처방 같은 그런 걸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조금 소비를 안 하고 참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죠. 장래를 봐서는. 그래서 만약에 그 소비 진작에 투입한 민생지원금 20조 원을 그중에 절반만 아껴가지고 이 AI 로봇, 그러니까 로봇이 이제 AI가 없으면 거의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AI 로봇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AI 로봇 분야에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은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로봇 분야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 5년간 지금 1조 투자한다는데 그거 가지고 뭐 미국에 지금 뭐 테슬라가 투자하는 것도 따라가기 어렵겠죠. 테슬라가 1년에 뭐 엄청 투자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미래 산업인 로봇하고 AI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빨리 치고 나가야 되고 또 근데 근본적인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양자 분야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양자 정보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되는데 역시 중국은 벌써 거의 7, 8년 전에 10조짜리 양자 연구소, 양자과학 연구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거기에 이제 부랴부랴 쫓아가느라고 또 1조짜리 그 기금을 만들었죠.
퀀텀 이니셔티브 액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거기에 별로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우리나라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수출로 먹고 살고, 그 수출하는 그 주 품목이 제조업에 의한 건데, 앞으로 지금 참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그 사회 분야인 저출산에 의한 그 인구 소멸에, 국가 소멸이 되겠죠. 국가 소멸의 위기 더해서 중국하고 경쟁에서 뒤처질 때 나타나는 이 경제가 완전히 쇠락될 위기. 지금 일본은 지금 앞으로 점점 더 지금 못 살아간다는 거를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이 느껴가지고 점점 더 소비를 줄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앞으로 점점 더 못 살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추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기후변화의 위기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RE100 재생에너지 100% 뭐 이런 거를 하자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그 분야에서도 가장 앞서가고 있죠. 그래서 옆에서 바로 중국하고 경쟁이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태양광 업체들도 지금 거의 고사 일보 직전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런 데서 지금 우리가 아직도 제조업의 경쟁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조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AI하고 로봇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이 분야에서도 중국하고 해서 경쟁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나라 인재 양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 몽골이 일당 100의 몽골 기병으로 세계를 정복했죠. 그래서 10만 기병으로 전 세계에 가는 곳곳에서 100만 대군을 가진 나라들이 여럿 있었지만 다 격파하고 대몽골 제국을 이뤘습니다. 이제 와서 전쟁으로 그렇게 극복하는 건 의미가 없고, 이제는 과학기술 전쟁이죠. 과학기술 전쟁인데, 과학기술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재를 양성해야 되죠. 그래서 일당 100의 인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인구 비율은 1대 30입니다. 우리나라가 약 5천만, 중국이 약 14억이니까 1대 약 30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일당 100이 되지 않으면 중국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력으로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지금 모델이 나와 있죠. K-팝. K-팝이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아서 K-팝이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까? 지금 캐대헌이라고 해가지고 이 소니가 만든 그 한국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문화가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고, K-팝, K-뷰티, 그 다음에 K-드라마, 여러 가지로 지금 한국이 휩쓸고 있는데, 저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 수준이 우리나라의 고학력, 우리나라 시민의 세계 최고의 학력 수준을 갖고 있죠. 대학 이수율이 세계 최고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시민 수준이 높아져서 나온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뛰어난 능력을 이 모든 인재 육성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세계를 앞서가야 되겠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런 게 없습니다. 그저 그냥 어떻게 몇만 명 양성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부터 우리가 교육하고 과학기술에서 K-팝이나 한류처럼 세계를 앞서가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돼. 이제는 K-팝하고 한류가 했던 거를 우리가 과학기술에서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의 정치권, 그저 검찰 독재 종식이 최고라고, 그것만이 최고였냐 하고 있는데, 검찰 독재가 종식이 되면은 뭐가 달라질까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검찰 독재, 그때는 왜 독재를 종식 못했을까요? 달라지는 게 없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그거 한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검찰 독재를 한다는 그 법들이 악법이라고 오히려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 검찰을 힘을 없애고 완전히 없애고 경찰에다 힘을 줘서 오히려 많은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볼 거라고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까지 검찰 개혁 뭐 4입법인가 4개의 그 법안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외국에서 하는 거 그대로 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저 감정적으로 모든 걸 없애버려서 될 일이 아니다. 예전에 그 세월호 참사 때 해경을 해체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또 부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밉다고 없애버렸다가 나중에 또 부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너무나 정치 과잉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초저출산 인구 소멸, 국가 소멸, 그 다음에 경제 쇠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고 그저 일회성으로 국민들 선심만 얻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뭐 조국, 혁신당 제가 볼 때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 윤석열 전임 대통령 얼마나 밀어나면은 그 쿠데타를 할 생각을 합니까? 바보도 보통 바보가 아닙니다. 오세훈이 예전에 그 무상급식 반대해가지고 스스로 서울시장을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래서 뼈를 깎는 자숙의 기간을 거쳐가지고 다시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됐지만은 아마 많이 후회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윤석열은 우리나라 그 50년에 걸쳐서 이룩한 민주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군사 독재 체제로 돌아가려고 그런 거죠. 쿠데타를 했다는 거는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짓거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군부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망한 거를 이제 거기 적당히 그 벌을 주면 됩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이 그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마치 그거를 단죄하는 게 전부인 것처럼 내란 종식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내란은 종식 됐죠.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 뭐 크게 좋아질 거 없습니다. 이미 다 좋아졌습니다. 좋아질 거. 그래서 그런 그 내란이 일어날 수 있는 체제를 조용히 좋은 튼튼한 체제로 바꾸면 될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이슈 삼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쇠락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은 기후 위기에 처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빨리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될 그런 앞장서 나가야 됩니다. 한국이. 그래서 K-팝, 한류가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과 이 세계의 정책 분야에서 이끌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당을 만들려고 5년 전부터 노력해 왔지만은 제가 무명시에서 그런지 정말 힘듭니다. 주변에 몇 명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같이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될 일이 없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 동의하시면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대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국가가 소멸돼서 되셔야 되겠습니까? 인구 소멸, 초저출산으로 하는 인구 소멸로 대한민국이 소멸한다는 거. 지금 그 외국의 뭐 유명 유튜버까지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한동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변한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 또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소비 진작한다고 우리나라 귀중한 국가 예산 세금을 일회성 소비로 쓸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나라 기술 개발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민간 합동으로 해가지고 휴머노이드 연합체 만들어서 5년간 1조가 뭡니까? 쫀쫀하게. 예? 5년간 10조를 투자를 해도 지금 탐탁치 않은데 1조가 뭡니까? 이게 민주당 정권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아직도 이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생각.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해서 우리나라를 빨리 이 세계 최정상으로 올려놔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지금 세계 조류가 지금 뭐 예전 20세기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뚱딴지같이 패권 국가.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가당치는 한 얘기입니까? 미국은 초산업 사회가 됐습니다. 뭐 벌써 AI나 로봇 분야에서 미국이 앞서가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쪽 분야로 마저 해 나가야지. 무슨 철강이니, 뭐 조선이니.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나 시진핑 같은 사람이 세계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우리 세계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 못합니다. 지금 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려면은, 소위 말하는 강대국들이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텐데, 두 국가가 전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지금 K-팝, K-드라마 이런 걸로 한류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막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캐대헌 열풍이 굉장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과학기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부터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갈 수 있을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일을 이미 이제 우리 한류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산업하고 과학기술에서도 세계 최고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라는 것은 꼭 세계 최고의 강대국, 세계 최고의 패권국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기후변화 위기도 리드할 수 있게끔 해서 미국이나 중국도 따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세계의 이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비단 한류에 국한되지만은 이제는 문화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사회 정치적인 면에서도 세계가 대한민국을 따라올 수 있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인재 양성의 허브, 그래서 일당 100의 인재를 우리나라가 양성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양성된 인재가 세계 곳곳에서 활약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고맙습니다.